영국 런던 유스턴 지하철역. 아, 정말 언제 오는 거야? 벌써 도착했어야 되는 거 아냐? 이러다 약속 늦겠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런던 유스턴 지하철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불만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안절부절 못하는 영국 여성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은 얼마 후 영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알렉산드라입니다. 여자가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하면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놀라지 않으셨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생각이 진취적인 분이시군요. 제가 스타트업 회사에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꽤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사실 첫 번째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이야기는 6년 전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들과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아무런 인맥 없이 건설업을 지속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직업이다 보니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감독을 맡아야 했으니까요. 남자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죠. 건설업자가 되기 위해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밟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충분한 경력이 있어야 했죠. 물론 현장의 일들은 외주를 맡기고 진행 과정만 감독하는 건설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의 일들을 스스로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 일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바닥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힘들게 시작해서 회사까지 운영을 하는 위치에 오게 되자 저의 마음 한편으로는 늘 큰 성공을 영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과 의욕이 과했던 것이죠.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누가 자꾸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무 문제가 없는 공사에도 신고를 받고 점검을 오기도 하고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사무실에도 비리 신고를 받았다는 등 이상한 일들이 생겼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 회사가 작고 힘이 없어서 그런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수주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건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죠. 저는 이 루머가 완전히 헛소문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비축해 두었고 대형 프로젝트를 입찰받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많은 준비를 했죠. 이번 프로젝트에 회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제대로 성공만 시키면 단번에 회사의 지위와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에는 큰 명예와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신규 대형 프로젝트를 입찰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죠. 저에게는 조금 특이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한 번만에 붙어버렸거든요. 그 이후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죠. 이날만큼은 그동안의 그 어떤 날들보다도 저에게 중요한 날이었기에 더더욱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에 사활이 걸렸다는 것은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 동안은 느낌도 좋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하철역에 도착한 저는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죠. 아, 정말 언제 오는 거야? 벌써 도착했어야 되는 거 아냐? 이러다 약속 늦겠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도착 예상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지하철이 도착하지 않은 듯 했어요. 사실 영국의 지하철은 시간 지연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정시에 맞춰서 도착을 하는 기차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죠. 그래서 역에 사람이 많이 몰린 것을 보고 바로 무슨 일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을 하는 저 사람들과는 반대로 속으로 오늘 운세가 좋겠다고 생각하며 빙긋 웃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열차가 도착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기다릴 필요 없이 도착한 열차에 오른 저는 오늘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빠진 것이 없나 생각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지하철이 멈춰버렸습니다. 금방 다시 출발하겠지 했던 저는 점점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1시간째 출발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일찍 나오긴 했지만 이대로면 입찰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저 대신 입찰장으로 가서 입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다행히 상주하던 직원이 있어서 급하게 입찰하는 과정과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된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자료는 그대로 보고 순서대로만 하면 프로젝트 입찰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번 프로젝트 입찰이 올 한 해 매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에 직접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부탁을 한 직원은 회사 내에서도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던 친구였기에 한시름 걱정을 놓았죠. 그놈의 징크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냥 택시 타고 갈 걸 그랬어. 내가 보내준 자료를 보면서 순서대로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노력했지만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더군요.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지하철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입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입찰이 끝난 후였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보이길래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죠. 죄송합니다. 제대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사장님이 적어주신 금액을 실수로 틀리게 적어내는 바람에 입찰 실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해고를 하신다고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니 입찰금을 제대로 적었다면 확실히 저희 회사가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렇다고 직원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에게는 괜찮다고 어깨피라고 했지만 그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들였던 공이 생각보다 엄청났기에 입찰 실패로 인해 돌아오는 저희 회사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무리하게 자재를 사들였는데 자재값이 폭락하면서 당장 되팔더라도 손해가 막심했죠. 사실 입찰 과정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제가 준 자료에 적힌 내용대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입찰에 회사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은 이번 일로 회사는 망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작은 프로젝트들을 박리담의 형식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모든 자금을 이번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쏟아붓는 바람에 플랜 B를 계획해놓지 않은 것이 큰 패착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실패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내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 회사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형편없는 실력으로 여태까지 잘도 사장님 소리를 들었어.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2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죠. 회사는 이번 연도 안에 새로운 공사건을 맡을 수 없는 상태였고 버틸 자금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망하게 생긴 거죠.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재간도 없었기에 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를 폐업하면서부터는 거의 사람처럼 살기를 포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고 TV만 보면서 술만 마셨죠.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기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상의 건물들이 유독 저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아파트 형식의 건물들이 많았지만 반면에 전원주택 형식의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물들도 보였죠. 드라마 속의 한국 건물들을 보고 아직도 건설 쪽 꿈을 버리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자금도 없었고 자신감은 더더욱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평소에 직원들에게도 프로젝트 입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려줬어야 했나? 아냐. 그런 건 종이 한 장 정도면 누구나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건데. 역시 내가 스스로 했어야 했어. 영국 지하철이 시간 지연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운의 징크스만 생각하고 그 중요한 날에 지하철을 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이건 모두 내 탓이야. 모든 원인이 저 스스로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 아시나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나니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요. 이때가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다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모아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죠.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다 보면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의 첫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었고, 서울 도심을 벗어나면 조용한 자연 경관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죠. 혹시 이런 곳에서 건축을 새롭게 배워보는 건 어떨까? 현장 일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현장부터 뛰어들었는데, 정상적인 과정으로 건축을 배워본 적은 없잖아. 어쩌면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건설회사 몇 군데의 이력서를 제출했고, 그중 한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을 아예 할 줄 몰랐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곳에는 유럽과 미국인들이 많이 있었고, 저를 위해 회의나 의사소통을 영어로 해주는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말도 공부를 병행했기에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고 있었죠. 한국어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실력이 느는 게 스스로도 보이더라고요. 건축을 배우는 일 외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점에서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은 굉장히 빠르고 일사불란했습니다.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했죠. 한국 회사에 취직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배울 게 너무 많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였어. 그렇게 한국에서 건축업에 대해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큰 임무가 주어졌죠.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입찰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래 1년짜리 직원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지 않았는데 저의 건축 경력과 입찰 경험을 인정받은 탓이었죠. 사실 여러 입찰들 중에서 궁극적으로 제가 사업을 말아먹은 마지막 입찰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자신감도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 지연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이건 제가 1년 동안 지하철만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시간 약속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한국은 더욱 심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입찰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고 마침내 무사히 입찰장에 도착했죠. 그리고 입찰을 하는데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가 낙찰을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 과정을 스스로 다시 한 번 해내면서 그동안 제 안에 있던 실패감이 모조리 씻겨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처음 계약한 근무 기간이 다 되었고 퇴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직원들과 사장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자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장 1인 회사에서 직원들도 점차 늘어갔죠. 성공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을 때 예상치도 못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영국 지하철에 갇혀 있을 때 입찰을 부탁했던 그 직원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나요? 지인을 통해 사장님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사죄드릴 일도 있고 해서요. 몇 년 전에 입찰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이 수술비가 필요해서 돈이 급했는데 경쟁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그 입찰건은 제가 고의적으로 낙찰 실패를 받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고해성사를 듣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내 회사 직원이 내 경쟁 회사에게 돈을 받고 고의적인 프로젝트 입찰 실패를 저질렀다니. 그 당시 입찰하는 날이 다가오자 저희 회사에 이상하리만치 악의적인 신고가 많이 들어왔던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금세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직원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죠. 이제는 과거를 살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라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용서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을 회유하여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쟁 회사. 저에게는 이때부터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회사를 정정당당하게 꺾어서 제 발밑에 두겠다는 목표를 말이죠. 그리고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목표는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 회사의 매출을 넘어섰거든요. 한국건설회사에서 1년 동안 배운 것이 제가 그동안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게 한국인들의 모토입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큐브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업에 실패했다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영국인 알렉산드라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